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트럼프가 4년 만에 백악관을 되찾았습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트럼프 2.0 시대에 맞기에 분주해졌는데요. 트럼프의 캐치프레이즈는 이번에도 막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How can you be against that?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앞으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의 주요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I got along very well. North Korea, Kim Jong-un.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isn't it? 김정은과 잘 맞는다는 트럼프. 트럼프와 바이든의 다른 점 첫 번째는 대북 정책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가 연합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전략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북한과 직접 만나 협상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But no, I got along with him, and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트럼프가 김정은과 또 만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과거 재임 시절 트럼프는 집권 초기에는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대립했지만 임기 중에는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름 돼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어요. I've never expected to meet you at this place. That's good. That's my honor.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머릿속에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같은 것이 그 세계적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대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4년짜리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과연 만나서 어디까지 양보를 받고 이 받은 양보를 어디까지 제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소간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 예전에는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에 제재 그 해제의 문제가 워낙 컸으니까 지금은 뭐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와의 어떤 긴밀한 협력 뭐 체계도 있는 거고 뭐 핵 능력도 이미 다 완성돼서 더 이상 핵을 포기할 마음도 없는 거고. 한국이 조심해야 하는 건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남북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니까요. 최악의 경우는 트럼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ICBM만 쏘지 말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나쁜 딜. ICBM을 폐기하고 현재 북한이 만들어 놓은 핵 무기에서 동결 정도 하는 수준. 이렇게 하면 미국의 제재를 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게 소위 아메리카 퍼스트 딜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ICBM만 없으면 북한 핵이 미국에 대한 위협, 직접적인 위협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딜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굉장히 외교력을 발휘하고 굉장히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I love South Korea. They're wonderful people, extremely ambitious. They have a money machine. We protect them from North Korea and other people. They don't pay us anything. 트럼프가 한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 한 인터뷰에서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It's a money machine. 최근 한국은 미국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에 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이 이미 정해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방위비 협상을 다시 하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미국에서는 행정협정이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있거든요. And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100억 달러는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의 8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협상이 잘 안되면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전 재임 기간에 독일 메르켈 총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독일과 방위비 협상이 잘 안되자 독일에 주둔하는 미국 병력의 3분의 1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 권한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방위비 분담금 그 협상 레버리지로 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 Tariffs are the greatest thing ever invented. 트럼프는 경제정책도 미국 우선주의,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수입품에 붙는 관세는 인상해서 미국의 무역 수지는 개선하고 일자리는 늘리겠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최대 20%의 고평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If you don't make your product here, then you will have to pay a tariff, a very substantial tariff, when you send your product into the United States. Not only will we stop our businesses from leaving for foreign lands, but under my leadership, we are going to take other countries' jobs. 트럼프의 경제 공약이 실현되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최근 한 보고서는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고 다른 국가들도 덩달아 보복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의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어서 미국이 마음대로 관세를 올릴 수는 없지만 트럼프가 FTA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귀환에 세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트럼프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